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장 모든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죠.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했지만 약보합권 안에서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신나는 주말을 앞둔 오늘도 상한가 스쿨과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명나는 금요일 저녁에는요, 신명나는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명절 잘 쉬셨죠? 네, 너무 잘 보냈습니다. 아, 네. 설 연휴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전문가님, 이제 확실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시장이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게 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인데, 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시청자분들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흘러갈 때가 가장 메리트가 있고, 오히려 수익을 내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수 차트를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자체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느냐? 지금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전에 있던 고점대를 지금 지켜주는 이 시점, 이 구간대에서는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2,500포인트대를 지켜내면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코스닥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셨을 건데, 제가 크게는 750, 전체적인 800포인트대만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어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데에 대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 어떻게 계좌를 굴려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 하락 속에서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은 제 손만 꼭 잡고 따라오시면은 제가 끝까지 수익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다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만 믿고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해 주실 특징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이렌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삼성이 이제 최근에 이제 M&A 관련된 일의 시계가 좀 더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서 이 M&A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또 특히나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으로도 또 유명하기도 한데, 일단 이렌시스라는 종목 자체가 신규분들에게는 일단은 매수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주가가 이미 4배 정도 올랐어요. 4배 정도 올랐다는 건 빠지는 데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시기보다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오르지 않은 다른 M&A 관련되어 있는 종목,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 강의 시간에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오히려 그 종목을 좀 노려보시고요. 현재 이렌시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단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단 7,000원대를 이미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 7,000원대를 다시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안 깬다라고 하시면은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목표가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고가에서 50% 정도 본다 했죠. 그럼 7,000원에서 50% 정도를 보게 되면 1,500원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유롭게 그냥 10,000원 정도 깔끔하게 목표가 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1.45%로 상한가 근접했던 이렌시스 첫 번째 특징주로 말씀 주셨고요. 이 이렌시스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잡고 한번 가보라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빠르게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자, 일단 두 번째는 텔레칩스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역대급 실적이다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으로도 유명하긴 해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디다?
대략 이 구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략 10,000원짜리에서 해가지고 약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약 4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신규분들은 지금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접근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특히나 이게 지금 이슈 자체도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최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유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유지가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무너지는 하방 추세로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면 일단은 현재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전에 강한 저항대였던 약 35,000원 정도 이 구간대를 뚫어냈다. 그러니까 뚫어냈다라는 표현이 뚫어서 종가 마감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재 구간 강한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항을 맞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7,500원을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요. 27,500원을 지켜줬을 때는 다시 한번 종가 35,000원을 뚫어주는지 보면서 이 구간,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좀 하면 좋겠죠. 이 구간 안에서 대응 전략을 좀 잡으시면서 27,500원 이탈 시는 좀 자금해소하는 그런 모습 좀 보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 텔레칩스 말씀 주셨고요. 오늘 장 초반에 20%나 급등했었습니다. 자, 이 텔레칩스 신규 접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7,500원 지켜주면서 35,000원 돌파하는지 지켜보라라고 하셨으니까 역시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전문가님 손 안에 있었던 텔레칩스였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세 번째 특징주는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약세였는데 그 2차 전지주들 이제 이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주 급등세가 좀 몇 개가 나와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눈에 또 띄었던 게 석경 AT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반등에 따른 좀 반사익으로 보시면 좋고 이 석경 AT 같은 경우도 사실 신규분들 매수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석경 AT 역시도 제가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디서 소개시켜드렸느냐 바로 이 10,000원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늘 말하지만 모든 바닥주는 절을 거쳐서 2배고 4배고 10배가 간다 말씀드렸죠. 석경 AT 같은 경우도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거의 지금 8배 정도 올라간 자리인데 여러분들에게 매수해라. 그거는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석경 AT가 대략적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을 지켜내는 추세에서 이제 6만 원을 재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을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욕심을 좀 내시는 분들은 5만 원 정리가를 잡고 신고가 만약에 7만 5천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다시 10만 원까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 본다 했죠. 고점에서. 그럼 10만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석경 AT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는 익절가를 잡고 10만 원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석경 AT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석경 AT 오늘 4.67%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지금 신규 접근은 역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5만 원 지켜내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네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의사 집단 파업에 원격 의료주 그리고 의료 AI주 관련주들 고공질주에서 요 안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 안에서 짚을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AI 특징주 어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루닛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루닛 같은 경우 사실 방금 앵커님께서 말한 이슈도 있지만 아까 앞에 얘기했던 다른 이 종목과 동일하게 어떤 이슈까지 있느냐 최대 실적이라는 모멘텀까지 이제 부각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루닛이 상승세를 나와줬는데 역시나 AI 의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과거부터 제약바이오와 함께 이제 인공지능 테마와 함께 부각됐던 부분이고요. 현재 루닛이라는 종목 역시도 신규분들이 일단 접근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루닛도 동일해요. 제가 이거 여기서 이미 소개를 시켜드리고 13배 정도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미 이런 자리 매수하세요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주식이 10배, 13배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올라간 종목을 찾는 건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급등하고 이제 눌리는 구간 사실상의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55,000원 정도가 강한 지지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구간 때
무너지게 되면 하방으로 열린 구간이 더 크기 때문에 신규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접근 추천을 안 드리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과거에 이 10만 원, 이 5만 5천 원대를 지켜내면서 다시 10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가 주는지 한번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듯 싶기 때문에 보유자만 일단 영역 보유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똑같이 이제 루닉과 함께 과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AI 의료 지금도 뜨고 있죠. 오늘도 아마 급등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뷰노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뷰노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요, 루닉과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 바닥에서부터 지금 10배 가까이 이제 이상 올랐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켜주는 구간대를 지켜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5만 원대 돌파해주고, 돌파해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고점 찍어주고 눌리면서 쌍바닥 만들고 다시 돌파 상승. 그래서 그런 흐름과 함께 한번 기존 보유자분들이 지켜봐야 될 영역이고, 자, 딥노이드도 보면 아시겠지만 딥노이드도 AI 의료 영역이에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역시나 이거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신규분들은 접근하는 건 좀 제한이 된다. 신규분들은 접근하는 건 좀 제한이 되고, 기존 분들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지금 근데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18,000원대를 지켜내 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25,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런 구간대, 지금 아까 AI, 의료 이런 세 가지 종목들은 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제가 뭐 소개시켜드리고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테마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정확하게 지켜주는 자리 근처에 있다라는 거는 지키지 못했을 때 하락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I 의료 미래 전망은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뭐예요? AI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또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모멘텀,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M&A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멘텀의 관련주들 또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으로 오히려 더 사는 게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AI 의료주 빠뜨릴 수가 없었는데요. 루닛 그리고 동반 상승했던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요 관련주들 오늘 정말 체크를 꼭 해봤어야 됐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딱 한 종목만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디로 가져오셨을까요? 마지막 특징주는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사실 우리가 AI 쪽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시선을 돌려보다 보면은 이런 AI 반도체, 특히나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있는 수혜주로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서 가온칩스도 역시나 이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데 제한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온칩스도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가 지금 3배, 4배 올랐습니다. 사실상의 바닥 대비해서는 7배, 8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오히려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50%, 100% 더 갈 수 있지만 이 신고가에서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보세요. 만약에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가온칩스의 평균 주가는 2, 3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AI라는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 현재 잘못 매수했다 마이너스 70%를 이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분들은 접근하는 게 아니고 기존 분들은 적립가 8만 원 정도 잡으시고 여기서 50%를 봤을 때 목표가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내가 정말 이런 AI 반도체 너무 사고 싶고요. AI 의료 너무 사고 싶고요. 최근에 AI 열풍이라고 하는데 나는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 꼭 사고 싶어요. 그리고 2배, 3배, 4배, 10배 이런 수익 저도 한번 기대 수익으로서 한번 끌고 가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오른 이런 종목들 다 뭐라 했어요? 제가 이미 소개시켜드린 종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매수하지 마시고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면은 제가 종목과 함께 이 왜 사야 되는지 가격 전략부터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가온칩스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장 중에 굉장히 잘 올라갔던 가온칩스고요.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지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이미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AI 테마들 그리고 그 기타 등등 많은 정보들 받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 방송 참여하면은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금요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삼성과 함께 급등할 만한 종목은 또 무엇인지, 앞으로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런 바닥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방송 주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것인가? 사실 최근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제 뉴욕 증시도 좀 무너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게 정말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도망가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 CPI 지수 발표 자체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호재 속에서도 9,300조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9,300조, 여러분들 알죠?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100조만 뭐 투자한다, 100조 뭐 어떤 반도체 뭐 어디에 대한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주가가 뭐 몇배고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300조 투자 모멘텀이라는 거는 절대 작은 모멘텀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이 여기 반사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90배가 올라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절대로 작은 모멘텀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이런 투자 모멘텀과 함께 우리가 또 무엇을 주목해 봐야 되느냐? 이 삼성이 최근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죠. 물론 이제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M&A에 대한 시계가 멈추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17개의 달하는 죄가 모두 뭐가 됐다.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 삼성 M&A 시계는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은 무엇이 될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당신이 소개시켜주는 종목,
정말 2배가 가느냐, 5배가 가느냐, 뭐 10배가 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일단은 저를 보여드리고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이다, 소개를 좀 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렌시스 분명히 제가 소개시켜드렸다고. 현재 차트 보시면은 뒤에 아직 올라가지도 않을 때예요. 이때가 다른 TV 방송을 소개시켜드렸고 매수를 꼭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렌시스 몇 배 올라갔습니까? 자, 소개시켜드리고 분명하게 약 5배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아까 AI 의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다 소개시켜드렸다 했잖아요. 루닉 같은 경우도 보이시면은 이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루닉 같은 경우도 AI 암 진단에 이제 바이오 큰손들이 꽂혔다, 사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루닛이 어떻게 되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14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루닛과 함께 소개시켜드렸던 게 이제 뷰노라는 차트죠. 뷰노라는 종목도 보면은 뭐예요?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1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겁니다. 1년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 뷰노가 어떻게 되고 있다? 역시나 루닛과 함께 14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딥노이드 같은 경우, 이거는 과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 방송, 오늘도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 넘어오시면은 이렇게 가격 전략을 잡아 드릴 거예요. 매수 가격뿐만 아니라 목표 가격, 손절 가격도 다 잡아 드릴 건데, 자, 매수 가격 보이죠? 이미 6,000원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딥노이드라는 종목 차트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오늘도 급등이 나와 주긴 했지만 이미 이전에 5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딥노이드 말고도 이제 또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석경 AT라는 종목도 지금 제가 과거에 6G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넥스트칩 상장과 함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했던 만큼 넥스트칩 상장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석경 AT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6배 정도는 상승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거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텔레칩스도 분명히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아, 이게 이름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텔레칩스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고, 역시나 이 당시도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었습니다.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었고, 역시나 보면은 텔레칩스가 몇 배 상승하느냐? 자, 차트를 넘어갈게요. 지금 약 4배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 오늘 제가 특징주로 다 언급했던 것들. 자,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가온칩스 역시도 제가, 이거 날짜가 좀 잘렸는데 5월 달에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효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 드렸고, 가온칩스 종목이 어떻게 되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8배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특징주를 이제 언급해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이런 종목 들이 다 굉장히 급등하기 전에 이미 뭐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 될까요?를 묻고 있을 때 저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소개시켜드린 건 알겠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8배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갑니까? 이거는 억지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못하니까 제 손을 잡고 따라가시면 8배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미 AI 반도체, AI 의료,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 다 오르기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만큼 오늘도 뭐 한다? 자, TV 방송이 끝나고 이제 넘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버튼 나오고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도 AI 관련되어 있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최대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5배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방송이 끝나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느냐. 자, CPI 지수 발표에 따른 이 호재 속,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재가 아니에요. 저도 호재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호재 속에서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뉴스 자료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CPI 지수 발표 자체를 이 악재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회를 하면서 이 CPI 지수가 아무래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내용과 함께 뉴욕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CPI 지수 발표, 이게 지금 이제 2월 14일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악재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1월달 FOMC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1월 FOMC 내용에 이미 뭐라고 했어요? 파월의 매파 발언에 따른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꺾였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이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원 대비 이미 3.4% 상승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수요도 여전히 강세.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이미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미 꺾였다라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1월 FOMC 때 뭐 했어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증시 급락하는 거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번 주에 나왔던 이 FOMC 발표 자체는 이미 FOMC가 아니죠. CPI 지수 발표 자체는 예정된 발표였고요.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깎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시기가 이제 좀 빨라질 수 있었던 게 늦춰진 거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금리 인하는 어찌됐든지 뭐다 와야 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자체는 어찌됐든지 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박앤세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이 뉴스가 나와주고 재밌는 게 뭐냐, 우리가 수급표를 볼게요. 이게 제가 그날 이 수급을 제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딱 그 CPI 지수 발표가 나오고 이게 장 초반이거든요. CPI 지수 발표가 나오고 장 초반에 뭐 하냐, 외국인이 내리 팔아버리고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2월 14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2월 14일로 보면은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이 CPI 지수 발표 자체가 악재였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매도, 그러니까 개파락을 유도하고 오히려 시장을 더 밀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미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열심히 주워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개인을 털기 위한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뉴스 볼게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금리 인하 가능성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딜레이된 것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다양한 악재들이 막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설 연휴 전날 이제 명절 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대충 보통 많이 밀잖아요. 그런 이 국내 증시는 무너지고 있는데 뭐 한다? 아까 방금 수급해 보면 뭐예요? 자, 힘 못 쓴 대형주 하면서 코스피도 2,500선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것도 800선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그냥 완전 난리란 난리는 우리 국내 증시 다 나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CPI 지수 발표하면서 개파락으로서 개인 수급, 개인 매도를 유도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도 있지만 우리 설 연휴 전부터예요. 설 연휴 전부터 봤을 때 보면은 7거래일간, 그러니까 어제 오늘까지 치면 더 늘어났겠죠. 근데 보면 실질적으로 7거래일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설 연휴 전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설 연휴 전에 개인들이 매도를 유도하면서도 뭐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폭풍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쏘아올린 밸류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자, 이 다음 보면 개인은 뭐 하고 있어요? 개인은 오히려 6조를 팔아치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절대적으로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개인의 손절만 유도하고 개인은 주구장창 털렸지만 뭐 하고 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다? 시장이 무너지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박앤세일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 팔 게 아니라 우리 명품 세일한다라고 하면은 명품 50% 세일해요. 당장 달려가야겠죠. 그것처럼 이 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은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주워 담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역대급 월 매수 가능성인데, 월 매수고 이 가능성이 뭐냐고 하면은, 자, 이게 지금까지 탑5예요, 탑5.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금 얘기했던 이 외국인이 6조, 7거래일간 6조라 했잖아요. 6조를 매수한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사실상에 지금 이 2월 달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거래일로 치면은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는 남았습니다. 근데도 이 단 6일 만에 이 외국인이 약 6조를 매수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월별 순매수했던 역대급 기록인데 벌써 뭐야? 탑5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1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올려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탑1을, 탑 1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1등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있어서 매수 자금을 이만큼 넣었다. 이게 1년 동안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주가가 급등할 때도 뭐예요? 이제 날아가기 직전에 첫 상한가를 강력하게 박아 넣어요. 첫 상한가를 강력하게 박아 넣으면서 매수 효과를 엄청 두껍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만들고 그때부터 점으로 날리기 시작하죠. 그럼 꼭 우리 게시판 들어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한가 외국인이 물량 잠갔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다, 이 종목은 더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한 달 동안에 역대급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인은 털리고 외국인이 매수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앞에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 외국인이 매수한 것이 우리에게 호재인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2013년도, 2023년도, 2012년도, 2009년도 이때 외국인이 역대급 순위권 매수에 들어왔을 때 과연 증시는 올랐는가를 좀 비교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일단 2012년도, 2013년도는 사실상에 뭐 비교할 게 없습니다. 비교할 게 없지만 왜냐면은 이때는 여러분들 흔히 아는 우리나라가 차라리 지금도 박스피라고 하면은 조금은 안정적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스피에서 좀 벗어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뉴욕 증시라든지 세계 증시는 내리 상방을 가고 있을 때 국내 증시는 지속적인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서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그 시절이죠. 자, 그러면서도 2012년도, 2013년도 보면은 그래도 이때가 1월입니다. 1월에 이제 아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 저항대를 향해서 좀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타는 거 분명히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은 2013년도 9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확 들어오고 어찌됐든지 차트는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확인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실상에 이번 연도 초반 이 상승 나왔던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때가 뭐 우리가 2차 전지 랠리와 함께 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제일 근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분 분명히 다 알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2009년도를 좀 이해하고 싶어요. 외국인이 역대급 탑으로 들어왔을 때, 자, 2009년도의 차트를 볼게요. 이게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에도 이때 뭐 했다? 외국인의 역대급 아까 탑5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증시가 엄청난 상승, 특히나 3년 동안 올라갔습니다. 9년도, 10년도, 11년도 3년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예요? 외국인의 이런 CPI 지수 발표와 함께 개인들을 털어내고, 사실 CPI 지수뿐만 아니에요. 연초부터 자꾸 악재는 많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악재를 내리던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뭐합니까? 뉴욕 증시 상승하니까 우리도 해외로 가야지, 해외 주식 해야지 하면서 국내 주식 팔아 제끼고, 외국인들은 풀로 매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뭐한다? 저는 이 코스피 차트를 기대해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2월 달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2월 달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2월 끝났을 때 정말 월별 매수, 사실 아까 4등, 3등, 2등은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만 더 매수해줘도 2등은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정도만 더 매수 들어오면요 그냥 1등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 1등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차트의 흐름이 기대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차트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 차트 여러분들, 저는 차트도 증시도 차트를 그려야 된다 얘기했죠.
하방 추세 돌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흔히 잘 아는 이 일직선상 짝대기 보면 이게 뭐예요? 전에 있던 고점 저항대와 지지라인에 지켜주는 구간이죠. 자, 그리고 이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또 뭐가 됩니까? 상방 추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크로스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번 하락이 끝나는 순간, 지금 증시가 하락이 끝나면 상승이 나와야겠죠? 하락이 끝나는 순간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못해도 전에 있던 고점까지는 그냥 사뿐히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피의 신고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종목들 증시, 여러분들 계좌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코스피의 신고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야겠어요? 뭐 2차 전지를 산다, 제약바이오를 산다, 뭐 반도체를 산다,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무엇을 사든 틀린 건 아닙니다. 다 정답이에요. 왜?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은 사실상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손만 아니라고 하면은 100개를 샀는데 그중에 1개가 안 올라간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 시장 자체도 신고가를 가면은 우리 과거에 일본 알죠? 잃어버린 10년이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상한가, 아무거나 사고 다음날 또 상한가, 그냥 돈 복사 이벤트 그런 것처럼 코스피가 신고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붉게 물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거, 어차피 내가 돈을 벌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사람인지라 뭐 10%보다는 50%고요. 50%보다는 100%고요. 100%보다는 1000%보다 조금 많은 돈을 버는 걸 희망하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인이 지금 급격하게 주가를 사들이는 만큼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봤더니 뭘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사고 있다라는 거겠죠. 고 PBR 아니었어라고 하지만 우리 얘기했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PBR 같은 거는 보지 않는다. 2차 전지주들 PBR로 대입하면은 주가 지금 10분의 1 토막 나야 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PBR 대비 많이 올랐지만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반도체주만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보면은 이제 작년이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분명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 1월 내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꾸 시장이 빠진다 하지만 제발 저가 매수 하세요. 박앤세일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 기대로서 1월 국내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라고 해서 모든 반도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자, 지금 반도체 보면은 외국인이 골고루 사는 게 아니거든요. 뉴스 보면 외국인이 뭐 한다고 합니까? 사실상 뭐 한다? 삼성전자만 편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만 어느 정도 편식하느냐 보면은, 자, 뉴스 볼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국인이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삼성전자를 역대 최대 매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대 최대 매수 금액이 약 16조예요. 16조. 그러니까 16조에 달하는 금액을 일단 매수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블록딜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블록딜을 했는데, 이 블록딜 한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또 뭐 하고 있어요? 야, 삼성전자 망했다. 삼성전자 블록딜 한다. 도망가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자, 외국인은 뭐 했어요? 외국인은 2조 7천억을 블록딜로 삼성 계열 그룹을 다 받아냈습니다. 약 지금 이 블록딜 물량의 90%, 98%였나요? 이 정도를 외국인이 받아냈고요. 이 중에 2조 1천억 정도가 뭐다?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만 봐도 지금 이미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몇 조 매수했다. 18조 이상을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도 뭐라 했어요? 분명히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연초 이후 전일까지, 이 전일이 언제냐고 하면요, 이 설 명절 전이에요. 설 전까지 봤을 때 뭐다? 삼성전자를 2조 7,590억 원을 사들였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계산해보면 아까 작년에 삼성전자를 얼마? 16억을 샀어요. 16억을. 그리고 올해 얼마? 블록딜로 2조 1천억. 그 다음에 지금 벌써 2조 7천억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최근에 이제 설 넘어가고 나서 삼성전자를 1,000억만 사들였다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즉 외국인의 삼성전자 물량은 약 20조 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21조 이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외국인의,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지분 차트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자, 삼성전자의 지금 지분 차트. 자,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보시면은 23년도부터 주워 담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사실 2022년도부터 나와서 그렇지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이미 삼성전자 지분 과거에도 이런 고점이었어요. 고점이었는데 이렇게 흔들다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함을 느끼셔야 정상이에요. 주식을 좀 할 줄 알면은 이 차트와 외국인 지분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빨간 점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외국인 지분이 요만큼이었고 이게 지금 몇 년, 2년, 3년 내로만 나오니까 잘린 겁니다. 잘린 거고 이 구간에 외국인이 지분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팔아 제끼고 다시 샀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함을 느껴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지분이 많았으면은 애초에 올리면 되는 걸 왜 굳이 팔아서 다시 샀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를 팔고 다시 샀느냐?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삼성전자 이때 10만 전자 2021년도 10만 전자 갈 거예요 하면서 제일 큰 문제 뭐다? 동학개미 운동으로서 삼성전자만 내리사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식이요? 아니, 처음이면 무조건 삼성전자 사야죠. 삼성 최고죠. 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들은 삼성전자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에는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 개인들이 뭐한다?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지금 개인을 털고 갈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삼성전자의 차트를 볼게요. 자, 삼성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 삼성전자 방금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다 팔았잖아요. 방금 뉴스 보면은 개인들이 싹 다 팔았는데 이 보면은 2차 전지로 갈아타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서 너무 많은 지분을 쥐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드디어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뉴스 보면은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하고 이 개인들이 뭐 한다? 삼성전자를 탈출을 했을 때 이 삼성전자 이제 차트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볼게요. 자,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 아까 이상함을 느꼈던 건 여긴 거예요. 이 하락을 유도했던 거 뭐가 됐다? 그 2차 전지 동학개미 운동을 털고 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샀던 동학개미 운동이 2차 전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털고 가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 이 하락을 외국인이 유도했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이 수급이 들어오는 그래프 보시면은 여기는 평평해, 여기는 평평하고 여기서 다이렉트 급경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급경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이 털렸으니까 급격하게 사 모으는 거겠죠. 사 모으는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외국인 지분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외국인 입장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편안하게 바닥에서 모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긁어가지고 위로 사들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의 이 외국인 20조에 달하는 이 매수 금액, 이 금액에 대한 평단가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7만 원.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이 7만 원 정도에서 이제 이 7만 원 정도의 차익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못해도 최소 10만 원은 넘겨야 돼요. 10만 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다? CPI 지수 하락 속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쓸어 담고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내 증시는 당연하게 뭐에 또 붐이 불 수밖에 없겠어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반도체 업종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강태형 전문가님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은 3만 원이나 더 올라가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지금 1년 내내 외국인이 20조를 사들였지만 얼마가 올라갔다? 약 50%가 올라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50% 올라갈 동안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 이스트소프트 제가 소개시켰던 다양한 종목들을 50%가 아니라 50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을 위해서 가져가기에는 투자금이 적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금이 내가 1억이 넘어요 하면은 저 1억 가지고 삼성전자 박아 놓겠습니다. 매수하겠습니다.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느린 만큼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미 뭐다. 자, 과거의 뉴스 한번 볼게요. 보이죠? 이 확대해봐 보이실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이 가격에 몰빵해야 된다. 몰빵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 논리죠.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오른쪽에 쫙쫙 설명드리고 정확하게 5만 5천에서 6만 원 구간이 최고의 분할 매수 구간일 거다. 몰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5만 5천에서 6만 원 구간 주고 50%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이미 올라간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 사실 이미 우리가 50% 올라간 종목을 또 살 바야 50%, 500% 올라갈 종목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뭐 해볼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에 따른 반사이익으로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오늘도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이 삼성전자를 통한 이 반사이익으로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주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사실 M&A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이런 거죠. 이 사법 리스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 존재는 해요. 이 검찰이 다시 항소를 한다는 부분에서 존재는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부터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리스크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레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했었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많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레시스와 함께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 인수설에 의해서 많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M&A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내가 찾아야 하지 않은 분들은 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찾을 거예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쁘다가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지만 이 재방송을 첫날부터 보신 분들은 이거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15배 오른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기업 괜찮아요. 근데 이 로봇을 본다는 게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삼성 같은 경우 과거에 M&A가 빠그라졌던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M&A가 왜 지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은 여기죠. 이제 세계적 반도체 수급난으로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몸값이 급등한 점은 삼성이 M&A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니까 기업을 M&A를 하려고 했지만 몸값이 급등해버리니까 뭐합니까? 이 M&A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볼게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추천드렸거든요. 여기서 15배가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정말로 이 기업을 인수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지분 투자가 아니라 뭐다? 바로 그냥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다? 아까 얘기했던 몸값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15배가 오른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 그럼 지금 지분 가치에 따라서 과거보다 15배 비싸게 주고 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레시스도 그렇고 이미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기술력은 좋겠죠. 삼성한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했을 거예요. 지분 투자했겠지만 아무래도 인수하기에는 몸값이 올라간 만큼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로봇으로서 M&A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럼 어디에서 M&A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느냐?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 시장이 보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본다? AI 반도체라는 겁니다. AI로 반도체 급속 재편한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복귀작 필요한 삼성전자 대형 M&A보다 오히려 뭐한다?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에 집중한다.
라는 이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럼 삼성전자의 AI 모멘텀 과연 무엇을 볼 것인가?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꿈이 뭐다? 가장 진화된 꿈은 AI 반도체, 유로모픽 칩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로모픽 칩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찾아갈 거예요. 이 유로모픽 칩이 삼성전자의 꿈이라고 하면은 M&A 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안 한다 하더라도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모픽 칩이 뭔가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자, 유로모픽 칩 뭐다? 인공신경망 반도체다. 자, 뇌신경 모방 유로모픽 칩 개발 핵심이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가 반도체 업계에 블루오션을 뜬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이 인공신경망 반도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낯익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최근에 봤는데 했을 거예요. 바로 이거죠. 뭐다? MPU죠. 신경망 처리장치. 인공신경망 처리장치가 뭐다? 바로 MPU라는 거예요. 사실은 MPU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트로픽입니다. 유트로모픽 반도체고요. 그래서 보면은 MPU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업계에서는요, 앞으로 신경망 처리 장치를 거쳐 유로모픽 반도체로 발전할 것. 그러니까 이 MPU라는 것 자체도 유로모픽으로 넘어가기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시면 좋고, 실질적으로 샘 알트먼이 투자하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인간 두뇌의 특징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유로모픽 처리 장치인데 MPU를 개발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MPU가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MPU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바로 이제 그 최근에 또 봐야 되는 이유, 제가 아까 9,300조 투자라고 했죠. 최근에 이제 올트먼이 뭐합니까? AI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9,300조 정도 모으겠다. 실탄 조성하겠다. 이 실탄 가지고서 뭐한다? AI 반도체 투자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오픈 AI, 올트먼, 이 핵심은 뭐다? 챗 GPT와 함께 MPU입니다. MPU. 그러다 보니까 MPU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첫 번째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거 볼 필요 있어요. 보면은 지금 신고가 패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자료 보면 분명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올라가기 전에 소개시켜드리고 보이고 있죠. 그리고 칩셋 미디어 이것도 좀 보시면 좋아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고화질 영상용 인공지능 MPU 개발, 그래서 또 신고가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사실은 이미 급등이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급등은 나왔어요. 근데 MPU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를 찾아 나서신다 하면은 저는 사실 MPU 대장주 탑2를 제시하라고 하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뭐다? 칩셋 미디어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됩니까? 이미 추천 후 제가 약 5배가 올라갔고요. 추천 후 약 6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여러분들 대장주를 찾는다고 하면 이 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오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물량을 넘길 것도 아니고 뭐 먼저 사놓으세요 한 다음에 5배 올라간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빨리 물량 받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대장이 맞지만 추가적인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또 새로운 MPU 대장주의 내용은 뭐가 되느냐? 자, 빠르게 볼게요. 과거 MPU 관련해서 삼성전자 M&A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급등 전 동일한 패턴과 비슷하고요. 제가 봤을 때 최대 약 5배 정도 상승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넘겨볼게요. 자, 넘기면은 실적은 그냥 넘기고 갈게요. 자, 제주 반도체 차트로 넘어갈게요. 차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동일하게 박스권이 나오죠. 돌파만 나와주면 약 5배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TV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단타 강의, 거래량 이용하는 거, 기대감 이용하는 거, 역배열, 호가를 이용할 수 있는 매매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TV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과 가격 전략, 그리고 왜 사야 되는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그리고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이렇게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자항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 노란톡도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